한국 서울의 어느 길거리. 이곳에는 영국에서 관광을 온 젊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모습에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여성의 모습. 그러던 여성은 이번에야말로 그럼 그렇지 않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만족한 웃음을 지었죠. 그런데 보행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이 영국 여성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곁에 있던 한국인 중년 아저씨를 바라보며 이 모든 현상들의 진실을 알게 되고 매우 놀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게 뭐야? 에이, 저건 너무했다. 아무리 방송이라도 적당히 해야지.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촬영했을까? 어이가 없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호적인 영국 여자입니다. 요즘에는 저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한국 특유의 문화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영국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딱 한 가지 한국에 대한 불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한국이 이해되지 않았죠. 한국이 만든 영상 콘텐츠 방송들을 보다 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연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치 그것이 한국의 평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말이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러한 장면을 연출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문화나 기술들이 보였습니다. 만약 내가 본 그 장면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미 한국은 미국보다 더욱 선진화된 문화나 진보된 과학기술을 실생활에 적용 중이라고 봐야 했기에 더더욱 믿음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일들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을 그런 생각을 하며 한국에 대한 미심쩍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일 때문에 바쁘게 지내던 고등학교 절친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었던 날이었죠. 제 친구들이지만 모두 하나같이 잘난 친구들이라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생각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변호사가 된 친구도 있고 사업을 하는 친구, 회계사가 된 친구 등 모두 잘나가는 사회인들이 되었지요. 저 빼고는 말이에요. 그날은 친구들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왜? 흔히들 여자들이 모이면 의뢰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국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게 되었죠. 다른 곳은 몰라도 한국에는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 워낙 방송으로 한국을 많이 봐와서 그런지 이미 친숙한 느낌이 드는 거 있지?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번씩 너무 과장되고 허황된 장면들을 연출하려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을 이야기했고 친구들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어머, 엠마, 너도 나랑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나도 한국이 너무 좋고 친숙한데 한 번씩 그런 허무맹랑한 장면들이 실제처럼 연출되곤 하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하더라. 공상과학 영화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한국인들의 생활에 관한 다큐멘터리인데도 말이야. 내 생각에는 한국인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실제 하는 것보다 더 부풀려서 과장하려는 뭐 그런 거. 역시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들 하나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미가 느껴지는 뭐 그런 느낌이 더 강했죠. 그런데 유독 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굳은 표정으로 갸우뚱거리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변호사를 하는 친구였는데 아마도 우리 친구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친구였을 거예요. 그 친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우릴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희들이 말하던 그것들, 그거 모두 사실인데? 내가 작년에 일 때문에 한국에 직접 가서 몇 달 살다 왔잖아. 너희들이 말하던 것들 모두 내가 직접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변호사 친구는 우리들이 과장되고 허용된 것들이라고 여겼던 한국의 모습들을 모두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워낙 진중한 친구였고 평소에 허튼 소리도 잘하지 않는 친구라 그런 생각은 접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더더욱 실망감이 클 여행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말이죠. 저는 친구들과의 오랜만에 만남을 가진 후 곧바로 한국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럴듯한 직장을 다니거나 돈을 버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살짝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기도 했고 선뜻 여행을 가겠다고 돈을 달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겠더군요. 보나마나 부모님은 아직 직장도 없는 녀석이 무슨 해외여행이냐고 혼쭐만 낼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는 제가 집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노라면 일자리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첫날 영화나 보냐며 화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씩 힘들게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하게 내가 영상에서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한국 여행을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하고 일을 하며 힘들게 돈을 모으다 보니 어떤 보상심리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랄까? 이 여행이 단지 유희를 위한 여행이 아닌 내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슨 여행 한 번 가면서 그렇게 거창한 것까지 바라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에다가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도 큰맘 먹고 다녀온 여행인데 단순히 사진 몇 장 남는 여행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자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영상 속에서 보았던 그 로봇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보았던 그 참여자들의 대사를 기억해서 로봇에게 말을 걸었죠. 영국으로 가는 항공편은 어디에서 체크인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소름 돋게도 그 로봇은 저의 영국식 발음 영어를 알아듣고는 대답했습니다. 네, 영국으로 가는 항공편은 L 카운터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카운터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저에게 길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이런 기술이 진짜 우리 생활에 녹아들었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과거에 그 어떤 나라를 여행하더라도 공항에 이런 로봇이 있는 건 보지 못했어. 한국에 발을 딛자마자 충격에 빠진 저 스스로가 어이가 없었고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에는 화장실 현황판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이 또한 저에게는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죠. 어느 칸이 비어있고 어느 칸이 사용 중인지 한눈으로 파악이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이었는데 엄청 편리했습니다. 간혹 화장실에는 사용 중이 아님에도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평소에 저였다면 일일이 문을 두드리며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이 시스템만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사소하지만 정말이지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잠시 들렀을 뿐인데 놀라웠던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에는 고체와 액체로 된 비누가 비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자체가 아주 청결했어요. 이 또한 가벼운 아이디어였지만 저에게는 생소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세상에 이런 게 다 있구나. 한국인들은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지능이 높은 민족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아직은 그 영상들에서 나온 장면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공항이라는 공간은 많은 외국인이 드나드는 장소기에 특별하게 이곳에만 최신 문화들을 설치해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항을 벗어나 미리 계획했던 여행 계획 루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으로 많은 것을 담고 확인하고 싶었죠. 미리 봐두었던 식당으로 들어간 저는 야심찬 표정으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잔뜩 기대했죠. 드라마나 한국 영상들과 현실의 괴리감은 어느 정도로 클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저의 의미심장한 웃음은 자연스레 벌어지는 입과 함께 사라졌죠. 제가 들어간 식당은 고기 요리를 판매하는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시킨 것은 소고기구이였어요.
고기를 주문하자마자 직원분이 오시더니 제가 앉은 테이블의 가운데에 뚜껑을 열더니 그곳에 철판이라고 해야 하나? 불판을 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사하는 테이블과 불판이 일체형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형식의 식사 테이블이었죠. 아주 참신하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고기를 굽기 시작하자 아래에서 모터 소리가 들리며 불판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위에서는 연기를 빨아들였죠. 그리고 드디어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잘 익어가자 분주하게 움직이던 식당 직원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한 손에는 가위와 집게가 들려 있었죠. 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았던 그대로였거든요. 영국이나 유럽권에서 고기 요리를 가위로 잘라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원분이 손님 테이블로 가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직접 잘라주는 형태는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가위로 난도질당한 잘 익은 고기의 맛은 그야말로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미리 잘라서 굽는 것도 맛이 있었겠지만 전체를 굽고 어느 정도 익힘 정도가 되었을 때 잘라서 먹는 것은 차이가 컸습니다. 마치 육즙이 안에 갇혀 있다가 나 여기 있어 라고 항변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와, 진짜 한국 영상에서 본 것들이 전부 사실인 거야? 공항에 로봇이 존재하고 손님 테이블로 직원이 직접 와서 가위로 커팅을 하는 것이 모두?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닐 거야. 만약 한국에 그런 게 진짜로 존재한다면 난 정말이지 한국이 미국보다 선진국이라 생각하게 될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저는 영상에서 본 내용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체 그깟 것들이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아마도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분들에게는 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 외에도 많은 유럽권 사람들이나 외국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느끼시겠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다소 충격적인 한국 여행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고 이때부터는 각을 잡고 제대로 여행을 즐겼습니다. 사실 이미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 영상들이 과장되거나 허황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에도 가보고 많은 사람이 추천해준 관광지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한국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했던 아주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적으로 막 지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등 앞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마치 살이 녹아내리는 듯 했죠. 일순간 현기증이 일어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만큼 더운 날씨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주변에는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신호등 옆에 있던 기둥에서 갑자기 파라솔이 펼쳐졌거든요. 아마도 주변의 온도를 감지하거나 파라솔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센서 같은 것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미친 기술력이었고 이것이 실제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행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기도 전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펼쳐진 파라솔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순간적으로 화학 테러나 위험한 가스가 아닌가 해서 놀랐고 황급히 파라솔의 내부에서 외부로 자리를 이동했죠. 놀란 토끼 눈으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던 어느 한국인 중년 아저씨분이 그런 저를 보더니 껄껄 웃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손짓으로 이리 들어오라는 식으로 제스처를 취해주셨어요. 안전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알고 보니 그 하얀 연기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물 한 개였습니다. 파라솔에 부착된 노즐을 통해서 정수된 수돗물이 고압으로 분무되고 미세물 입자가 즉석에서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으며 온도를 낮춰주는 원리라고 했죠.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와, 이건 진짜 미쳤다면서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설치된 것도 놀랍고 그런 걸 개발했다는 것도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한국 여행이었고 다시 영국으로 복귀한 저는 한 번씩 그때를 떠올리며 추억에 젖곤 합니다. 또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바빠진 관계로 재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문화 충격이 제 일상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일까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지런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새로운 저로 거듭나 완전히 달라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취업에도 성공했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일거리가 잔뜩 늘어나는 바람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 주변에서 한국 영상에 나오는 장면들이 과장되었니 뭐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나서곤 하죠. 그거 전부 진짜예요.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 가시면 꼭 소고기구이 요리는 먹어보세요. 정말 맛이 기가 막히니까요. 아, 그리고 고깃집에서 직원분이 가위를 들고 그쪽에게 다가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자르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